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16대째 이어온 독일 가문이 후계자가 한국인 사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평생 유럽의 우월함을 믿어온 독일 귀족이 내가 틀렸다며 공개 사과까지 했다는데요. 베트남 다낭 공항에서 시작된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 3일 만에 그의 70년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장의 초록색 여권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슈타인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고 조상 대대로 무역과 정치에 관여해온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는 독일 대사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고 아버지는 유명한 무역회사의 회장이셨지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슈타인 가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유럽 문화와 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수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전 제 삶에 있어 명예와 혈통 그리고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음악과 예술을 접하며 명문 학교를 다녔고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또 유럽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제 정체성 그 자체였지요. 정확성과 체계적인 사고 그리고 깊이 있는 문화적 전통은 우리 독일의 자랑이자 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평생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저는 수많은 나라와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났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을 배울 점이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저 비즈니스 상대 혹은 발전 중인 시장으로만 바라봤던 거죠. 유럽의 역사와 전통에 비하면 다른 문화권은 아직 성장 중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외동딸 리사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함부르크 최고의 학교를 다녔고 음악과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요. 당연히 그 아이의 미래도 제가 걸어온 길 유럽의 고전적 가치를 따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겠다며 싱가포르 유학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리사가 정민우라는 남자를 소개했을 때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양에서 온 유학생과의 일시적인 만남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 리사가 그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대했어요.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지요. 리사, 넌 이해 못할 거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자란 사람이란다. 언어도 음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모두 달라. 그때 리사는 오히려 제게 민우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주목받는 AI 기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듣고 나니 적어도 그가 성공한 젊은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선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한국?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있고 기술은 조금 발전했을지 몰라도 문화나 배경에서 유럽에 비할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선택을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그건 오직 리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지 민우나 한국 문화를 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위 정민우는 공학 박사의 글로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아시아 출신의 성실한 젊은이 정도로만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도 저는 그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줬을 뿐이었죠. 그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대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 깊은 교류를 시도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3년간 리사와 민우는 싱가포르와 서울을 오가며 살았고 저는 그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민우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저는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죠.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언젠가 리사가 실수를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사가 제 70번째 생일을 맞아 가족여행을 제안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다낭이라는 목적지는 괜찮아 보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70세라는 나이가 되고 보니 딸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여행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민우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남편, 제 여행에 동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가족 여행은 제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베트남 다낭으로 정해졌습니다.
저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다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리사가 공항 수속은 민우가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내심 불편했습니다. 평생 혼자서 전 세계를 다니며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인데 하물며 동양의 작은 도시 공항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니요. 괜찮아 리사, 아빠는 50년 넘게 혼자 여행해왔어. 유럽 여권이면 어디서든 대접받는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에서 환승할 때도 저는 독일 여권을 들고 자신 있게 걸어갔습니다. 물론 싱가포르에서는 예상대로 모든 절차가 순조로웠습니다. 역시 선진국 여권의 힘이라고 생각했죠.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 작은 도시의 공항이 생각보다 현대적이라는 점에 약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전 처음부터 이상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 2명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3사람을 쭉 훑어보더니 민우에게 정중히 다가갔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들이 외국인인 저희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와 리사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은 채 민우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김민우 씨 맞으시죠? 그중 한 명이 영어로 정중히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부 VIP 라운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입국 수속은 그쪽에서 진행해드립니다. 순간 저는 뭔가 착오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민우가 미리 특별 서비스를 예약했거나 그의 회사가 어떤 특별 대우를 준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을 보니 그도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저와 리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장인어른과 리사는요? 공항 직원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VIP 서비스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가족분들은 일반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리사가 손을 흔들며 괜찮아, 우리는 일반 심사대로 갈게. 너 먼저 가서 수속해라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공항 직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와 리사는 일반 입국 심사대로 향했고 이미 길게 늘어선 줄에 서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독일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리사,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왜 민우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베트남에서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낭은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 말에도 저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고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입니다.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국제무역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 하나로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4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줄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고 긴 비행 후의 피로감도 더해져 점점 짜증이 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은 저의 독일 여권을 보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한 뒤 스탬프를 찍어주었을 뿐입니다. 제 독일 여권은 아무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저는 민우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저희의 짐까지 모두 카트에 실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공항 직원 한 명이 서 있었고 다른 직원은 리무진으로 보이는 차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슈타인 선생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우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도 먼저 받았어요. 호텔까지 리무진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단지 여권 때문에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우는 그저 평범한 사업가일 뿐인데 말이죠. 아니, 적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나?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특별한 협력 관계에 있어서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공항 직원이 민우를 부를 때의 태도, 안내된 라운지, 그리고 한국 여권에 대한 반응은 제가 알던 세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에 오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사위에 대한,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대기 중인 라운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현지 인사들과 미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전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인사말을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민우와 현지 인사들이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비즈니스 논의를 하고 있었고, 민우는 마치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민우를 박사님이라 부르고 다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으로 소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베트남 관리는 민우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해 주신 도시교통 시스템 모델링은 저희 정부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직접 검토하셨고요. 다른 사람은 태블릿을 꺼내 민우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김 박사님의 제안에 따라 수정된 다낭 해양구역 개발 계획입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환경 센서를 더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해변가와 시내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김 박사님, 한국에서 개발하신 AI 환경 센서는 베트남 정부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예측 시스템은 우리 같은 열대기후 국가에 정말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우가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이미 아시아 여러 나라와 협력 중인 글로벌 인물이었단 말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민우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자세에서 진정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셔츠 차림의 젊은 베트남 남성이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한국 기술로 설치한 하노이 공항 주변의 대기 질 측정 결과입니다. 설치 이후 정확도가 이전 시스템보다 78%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예측 모델은 거의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영어, 그리고 간단한 베트남어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에 현지 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때로는 역시 김 박사님,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라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한 베트남 관리는 민우에게 특히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덕분에 다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싱가포르에서도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와 리사가 라운지에 들어섰을 때 민우는 우리를 발견하고 현지 인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독일에서 오신 알렉산더 슈타인 씨입니다. 유럽 무역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신 분이죠. 함부르크 무역협회 회장을 지내셨고 독일과 아시아 무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민우의 소개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우에게 제 경력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가 저에 대해 따로 조사했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놀랍게도 베트남 관계자들은 저에게도 상당한 예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독일인이어서가 아니라 김 박사의 장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나이 지긋한 베트남 남성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슈타인 선생님, 베트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다낭 경제개발청 부청장 응웬입니다. 김 박사님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순간 느낀 묘한 감정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동시에 민우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고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주도권을 잡고 대화를 이끌었을 텐데 지금은 사위의 반사광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라운지에서의 대화가 마무리되고 저희 일행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정중히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베트남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구나. 자세히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민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 회사의 환경 센서 기술을 베트남에 소개하는 작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이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점차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과 도시 인프라를 위한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대기 오염, 수질, 소음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도시계획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술 자문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과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참고하고 있어요. 민우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업적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리사는 민우의 설명을 듣는 동안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성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민우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혁신 기술인 표창도 받았어요. 그때 서울에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리사가 말했습니다. 반면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간 사위로 지내왔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유럽 중심적 사고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차 안에서 경치를 구경하며 이동하는 동안 민우는 다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이 도시는 관광과 산업이 공존하는 곳인데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희 기술은 그 균형점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과거 제가 참여했던 유럽의 프로젝트들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규모나 자본 면에서는 더 컸지만 기술적 혁신성이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민우의 프로젝트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도 특별한 대우가 이어졌습니다. 다낭의 최고급 리조트였음에도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은 민우의 이름을 듣자마자 특별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었고 호텔 매니저가 직접 나와 인사했습니다. 김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번 컨퍼런스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호텔 매니저는 민우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 호텔 최고 레스토랑에서 특별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세요. 저희가 묵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그들은 민우에게 호텔 VIP 전용 번호가 적힌 금색 카드를 건넸습니다. 객실에 도착해서야 민우는 이러한 특별 대우에 대해 조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다 한국과 베트남의 특별한 관계 덕분입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양국 관계가 매우 돈독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대우는 단순히 한국 여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상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민우 개인의 역량과 평판 역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고리는 단 한 장의 여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다낭의 아름다운 해변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변가에는 최신식 공공 와이파이 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있었고 스마트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우가 말한 환경 센서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 질서, 유럽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행사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현지 대기업과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기술 컨퍼런스에 초대되었습니다. 다낭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베트남 정부가 주최하고 한국 기업들이 후원하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였습니다. 민우는 오전에 몇 가지 메일을 확인하고 전화통화를 마친 후 저희에게 함께 참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 리사, 괜찮으시다면 함께 가시는 게 어떨까요? 베트남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민우의 제안에 저는 호기심이 생겨 동의했습니다. 저희도 초대 손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죠. 저희 일행을 위해 호텔에서 고급 세단이 준비되어 있었고 행사장까지 경찰 에스코트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의전은 제가 독일에서도 장관급 인사가 아니면 받기 힘든 대우였습니다. 민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행사장은 다낭의 새로운 국제회의센터였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다른 국가들의 국기도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중앙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현지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 민우를 맞이했고
행사장에서 유일하게 입장 전 깃발과 함께 환영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파란 정장을 입은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민우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박사님,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박사님의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장관의 말에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관은 저에게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슈타인 선생님, 독일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의 장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사장 내부는 최신 기술과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 SK 등의 부스가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베트남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에코센스라는 로고가 있는 부스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바로 민우의 회사였습니다. 그의 부스는 크기는 대기업보다 작았지만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부스 중앙에는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고 다낭 시내 전체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기질, 소음, 교통량, 에너지 사용량 등 모든 정보가 시각화되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부스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고 곧 여러 방문객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영어, 한국어, 간단한 베트남어를 섞어가며 기술을 설명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행사장 한가운데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다국적 인사들이 줄지어 한국 대표단 앞에 인사하는 모습을요. 일본, 중국, 싱가포르, 심지어 유럽 국가들의 대표들까지 한국 대표단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존경심과 협력에 대한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의 사위 김민우와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적힌 초록색 여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마치 외교관처럼 자연스럽게 각국 대표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메인 컨퍼런스 홀에서 발표 세션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주요 연사 중 한 명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표 주제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를 위한 AI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300명가량의 청중이 모두 숙연해지며 집중했습니다. 민우의 발표는 기술적 내용이 많았지만 그는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했고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생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센서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어떻게 홍수를 예측하고 인명피해를 줄였는지, 다낭의 대기 오염을 어떻게 30% 감소시켰는지 데이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우가 발표를 마치자마자 일어난 기립박수였습니다. 외국인이 이 정도의 반응을 얻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줄지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일본 대표단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자국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민우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일본도 한국의 모델을 도쿄 신도시 계획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력이 가능할까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에는 VIP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연회장에는 각국 대표들과 베트남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대화를 나눴고 저와 리사도 그를 따라 여러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 미국 기업의 CEO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슈타인 씨, 사위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인재를 사위로 얻으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민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딸이 선택한 동향인 남편으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동안 목격한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제 사위 민우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민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건가?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사위가 이렇게 국제적인 인물이었다니 말입니다. 민우는 겸손하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대한민국의 기술과 신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온 신뢰와 경쟁력 덕분입니다. 리사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민우는 항상 자신의 업적을 과소평가해요. 사실 그의 환경 센서 기술은 세계 특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스탠포드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제게 기술 강국 한국이라는 개념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본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리고 아마도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은 이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민우에게 객실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발코니에 나와 다낭의 야경을 배경으로 저는 처음으로 사위에게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우, 솔직히 말해보게. 내가 그동안 그대를 오해했던 것 같네.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나?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외국의 원조에 의존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끈질긴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잔에 담긴 위스키를 천천히 돌리며 계속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하루 16시간씩 공장에서 일했고 부모님 세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희생의 결실을 맺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국제적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민우의 진지한 설명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빠르게 성장한 아시아 국가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뒤에 숨겨진 역사와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대의 회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탠포드 박사과정 때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술적인 목적이었지만 이것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귀국 후 정부 지원을 받아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운 좋게도 첫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낭의 밤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리사를 만났을 때 저는 제 배경이 장인어른께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비해 한국은 너무 젊은 나라니까요. 하지만 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하는 일과 한국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습니다. 리사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딸이 왜 민우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창밖으로 다낭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세계관 속에 살며 아시아를 단지 경제 성장 속도만 빠른 나라로만 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7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영자 신문의 일면에는 어제 있었던 컨퍼런스 소식이 크게 실려 있었고 민우의 사진도 함께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 베트남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민우와 리사가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왔을 때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거리감이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사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민우, 오늘은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제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장인어른.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그대의 회사와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네. 가능하다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고 싶어. 민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리사는 감동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인 장인과 한국인 사이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의 남은 기간 동안 저는 민우의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고 그의 팀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개발 중인 기술과 비전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민호와 그의 팀이 단순히 비즈니스만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저는 민호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온 금시계였습니다. 이 시계는 우리 가문이 자랑이었네. 앞으로는 그대가 가지고 있게. 그대야말로 진정한 슈타인 가문의 일원이니까. 민호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 시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계처럼 리사와 함께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시작은 바로 제 사위가 조용히 꺼내든 그 한 장의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닌 한 나라의 역사와 국민의 노력, 그리고 세계적 위상을 담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녹색 여권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